동시에 오늘의 탄핵 심판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기각사유 명백합니다. 또 각하사유도 명백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기각 또는 각하 사유가 명백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2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2명의 재판관은 아예 적법성조차 결여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재판관들의 판단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고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는 추측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고를 대통령 복귀의 가늠자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엔 그럴 수 없다는 반박도 곧바로 제기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가늠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씨가 한 것은 그대로 온 국민이 직접 지켜보았던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이 내란과 관련된 것은 직접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 인용 결정에 있어서 직접 가늠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엇갈렸던 재판관들의 선택,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요? 네, 헌재 기각 결정 이후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곧장 서울청사로 출근을 했고요.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현명하다, 감사드린다라고 했고요. 좌우가 이제는 없다,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좌우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서 우리가 토론을 하긴 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앞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가늠자는 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영지 의원님 먼저. 당연하죠. 가늠자가 될 수가 없죠. 될 수 없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의 요건이 뭡니까? 대상이 본안에서의 5가지인데 크게 봐서는 특검법 임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위법성 여부들,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했느냐, 가담했느냐, 묵인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그다음에 포고령 1호, 왜 국회를 포고령 1호에 담아서 국회의 권능을 헤아려고 했느냐, 그냥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하는 사이에도 가늠자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주도해서 이 나라의 내란의 사태를 몰아넣은 가장 큰 비상계엄의 선포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범들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수개의 혐의를 받고 있죠. 예. 한덕수 총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미 그 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뭔가 연결 지으려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저는 한덕수 이 총리의 이 탄핵소추 결정문에 비상계엄의 절차적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에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이 부분을 그냥 위법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하 결정을 내렸던 그 정영식과 조한창 이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본안을 다루지 않고 151석이냐 200석이냐는 그런 절차적인 걸로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의 내란죄 부분을 내란 행위로 바꾼 거를 가지고 이거를 각하 결정을 낼 만한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지난 감사원의 어떤 결정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헌재 결정을 가지고 희망을 돌리고 있는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 결정이 되면요. 이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에서 전제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예. 희대의 대한민국 파괴의 결정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가늠자, 비교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예. 그래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각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 오늘 이제 선거 결과로요. 다만 기각 가능성은 좀 준 것 같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기각 가능성은 어떤 측면에서 줄었다고 보세요? 이게 그 기각을 하려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그렇게 중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을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중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재판관으로서 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각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 이게 오늘의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연계성이 없냐, 연관성이 없느냐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없죠. 별개 이슈고 사안도 틀리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산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뭐냐면 이 정영식과 조한창 재판관은 무엇을 지적했냐면 절차를 지적했잖아요. 그럼 절차상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내란죄가 빠졌던 부분,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문제 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이면 보도 이분들이 만약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겠네. 그러면 6대2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이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누가 됐던 간에 나머지 6명 중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각하 내진 기각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각하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김보혜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대표 권한대행이 아까 자료화면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앞서서도 오늘 한덕수에 대한 재판이 윤석열 재판 예고편이 아니다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려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정계선 재판관의 그 인용의 의견을 요약을 하자면 네.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무가 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논란이 증폭이 되고 혼란이 가중이 됐다. 위기가 초래됐다. 당연히 국정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줄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따라서 파면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파면의 손실을 압도한다라고 해서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인용 결정이 지금 거리에서 윤석열의 파면, 간절히 바라는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 의견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한덕수 총리의 얘기를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 그리고 좌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마치 가치 중립성이 있고 양쪽이 싸우는데 그만 좀 싸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단히 비겁합니다. 지금 내란을 막고 민주헌정 수호를 하자는 쪽이 좌파입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이 계엄이 아니고 계몽령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우파입니까? 저는 이 인식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좌우가 아니라 이제 옆으로 위로 발전하는 거에 신경 쓰자 전형적인 말장난이고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다는 것 이거는 아주 이걸 판단하는데 고도의 법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이면 되고 교양 있는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본 김선민 대표가 기자회견 말고도 오늘 오전에 회의에서 뭘 했냐면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 참다 못해 내가 쓴 파면 결정문 이걸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걸 이어갈 거고 다른 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보다 오히려 상식과 교양에 입각해서 윤석열 파면 선고문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결정문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여전히 알 수 없고 앞서 주요 사건들에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오늘을 포함해서요.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 때는 4대 4의 결과가 나왔죠. 저희가 언론에서 흔히 진보 성향, 중도 성향, 보수 성향 이런 식으로 재판관들을 분류하긴 하는데 임명권자가 누구냐, 추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인위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꼭 그렇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언론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분류하는 기준에 따른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4였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중도 성향의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라는 점이 언론에서 눈에 띈다라고 분석을 했었고요. 또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문영배, 이미선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기각 의견을 냈다라는 점도 눈에 띈다라고 해서 어떤 패턴이 읽히지는 않습니다만 사안별로 각 사안마다 헌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재판관의 성향이라고 알려진 그 성향대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성열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 헌법재판관 분들이 아무리 자신의 성향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법전이 왼쪽 법전 따로 있고 오른쪽 법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고요. 지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헌법재판관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각 이외의 것을 선택할 여지가 사실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씨가 잘못한 부분들은 사실 아까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상식의 영역에 기반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상 현행범이에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감싸려는 겁니까? 아니 어떤 말로 해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서 유리창 깨고 총칼을 들고 들어간 그거를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그 안대하고 야구방망이, 노끈 이런 것들 들고 쳐들어갔다.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약 있다고 했으면 영장을 청구를 했어야죠.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윤석열 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엄 선포해버리고 군대 보내버리고 근데 이거를 탄핵을 안 시키면 앞으로 계엄 면허증 생기는 겁니다. 아무 때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 헌법재판관들께서 뭐 성향을 떠나서 법에 입각해가지고 기각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봅니다. 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주실 예.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인용 결정이 안 되면 계엄 면허증이 생긴다는 표현, 예, 인상적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보다는 쟁점이 좀 복잡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시에 보면 우리가 흔히 나누는 진보, 중도, 보수 재판관의 분포가 저랬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8인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용이 됐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면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식으로 단일한 의견을 각자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의견 수립 혹은 생각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오늘 입장 나온 것들을 쭉 들어볼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 구전구패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한다는 입장도 일각에서는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탄핵당의 구정구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이제 남은 중요한 헌법재판은 대통령 헌법재판입니다. 조속히 대통령 헌법재판 선고 기일을 헌법재판소는 지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소추죠. 탄핵 소추가 연달아 이어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나경원 의원은 직무 복귀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여당 내 다수가 예상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나경원 전 대표의 지금까지 했던 지난 몇 주간의 언행을 보면은 상당히 온화한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 두 명의 재판관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뭐 돌아오느냐 마느냐 그것이 뭐가 옳고 그르냐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민주당의 구정구패다라는 원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오는데 반론을 들어보죠. 뭐 구정구패, 뭐 90점 90패라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는 겁니다. 예. 그 승패와 상관없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공무원들이 본인의 직무를 사사로이 쓰게 되면 탄핵이 이르는 행위들을 해야죠. 국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이고요. 일단은 저는 87일간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돼서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석고대죄라. 그러면 101일 동안 지금 12월 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나라를 내란 사태로 몰아넣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 자체의 탄핵도 다 연기돼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정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석고대죄 했나요? 입을 열 자격이라도 있나요? 저는 머리 숙이고 그냥 죄송합니다. 국민들 사죄드립니다. 10분에 한 번씩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기각이 되네, 뭐 각하가 될 거를 예측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소화할 의지가 있는지,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또 제2의 제3의 비상계엄을 계몽이다, 장난스러운 계엄이다 하면서 이렇게 저질렀을 때 본인들은 무사할 것 같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정쟁적인 부분만 몰입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정말 오선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대행의 선고가 먼저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 분석들이 있었고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선고 결과까지 판단해 보면 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를 먼저 했을까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선고가 먼저일 수 있겠다 싶었던 거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를 둘러싼 행적에 대한 판단, 이것으로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선고도 짐작을 해볼 수 있겠다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결정이면 굳이 왜 한덕수를 먼저 했지? 지금 나경원 의원도 조속히 결정을 내려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헌재도 작년에 가장 중요한 것,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평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원칙에도 맞지 않고 도대체 헌재는 언제 결정을 낼 것인가?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지난주에 한덕수 선고기일이 잡힐 때 오늘 윤석열 선고도 같이 하나? 아니면 그 선고한 뒤에 윤석열 선고기일을 발표할까? 이런 것까지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주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건데 점점 더 민심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을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성현 의원님, 네.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일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민주당이 너무 쉽게 탄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잘못이 있으면 탄핵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면 징계 절차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탄핵이라는 건 최후의 파면에 이르는 결정이니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이 있으면 그래, 검사도 잘못이 있으면 기소를 하지 않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요, 피의자의 인권이 매우 제한이 돼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하느냐?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을 확률이 98%입니다. 100건 중 2건만 무죄가 나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 지금 9번에서 9번 지셨잖아요. 그러면은 탄핵에 대해서 이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어요. 산불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지금 잃어갔고요. 민주당은 천막 당사를 헌재 앞에 세우지 말고 차라리 산불 지역에 가서 진짜 국가를 운영하고 싶으면 그런 모습부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죠. 오늘 탄핵에 대해서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무리했다 아니다 여러 의견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기각은 됐지만 헌재 판단으로 헌법재판관들의 미임명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받아봤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판단을 하면 계속 기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무리한 탄핵 소추였다라는 입장도 맞부딪히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쳐야겠네요. 자,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